안녕하세요. 라이언TV의 책을 읽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. 제가 라이언TV의 그 매일경제를 읽어주는 그 남자 그 방송에서는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.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. 하나는 그 사람은 그 생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그 굶주림이 해소가 돼야 되고, 그것을 갖다 이제 빵의 문제라고 한다면, 사람은 또 영적인 정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. 동물과 다르게. 뒤에 저기 우리 곰돌이 귀여운 곰돌이 친구가 있지만, 저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좀 영적인, 좀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갈증이라든가 굶주림 이런 것이 해소돼야 된다. 그래서 제가 매경을 읽은 남자에서 앞으로 이제 책을 읽어주는 남자 그 책을 소개하는 그 시간에서 이 두 가지 빵과 어떤 정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책을 제가 소개시키겠다고 제가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. 오늘 첫 프로에서는 먼저 그 빵의 문제, 경제 문제에 관한 그 책을 소개시키려 합니다. 여러분 아마 이런 그 말씀을 뭐 주위 어른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 기성세대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. 돈이 돈을 번다. 돈이 돈을 번다.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돈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거 생각이 떠오르십니까? 저 라이언은 이제 돈이 돈을 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이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, 돈이 있어야만이 돈을 번다.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쉽게 번다. 따라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힘들다.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. 뭐 재산을 뭐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거하고 1000만 원, 억 단위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하고 그 레버리지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. 따라서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.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없으면 그럼 전혀 돈을 못 버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돈이 라이언이나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남들이 없는 뭔가, 뭐 가치 있는 뭔가가 있다든가 또는 뭐 한방 터뜨릴 수 있는 어떤 경쟁이 있는 뭔가가 있다면 설사 돈이 없거나 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요거 갖고 있는 거 요건 갤럭시인데요.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은 미국 애플사의 그 스티브 잡스라고 잘 아실 겁니다. 스티브 잡스. 물론 스티브 잡스가 몇 년 전에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.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사를 그 만들기 전에 그 대학 시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쓰던 그 자동차 차고에서 이제 스티브 워락이라는 그 동료 그 파트너 같이 그 애플사를 이제 만듭니다. 그 당시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애플사를 만들었지만 지금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사는 미국의 1, 2위를 다룰 정도 엄청난 그 회사, 아주 그 부유로운 회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뭐 최근에 우리 뭐 스티브 잡스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한국이라는 이름을 단군 1위로 아마 가장 그 많이 넓게 이렇게 알린 사람이 아마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할 겁니다. 방시혁 이제 그 대표이사 창업주가 이제 그걸 이제 빅히트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방탄소년단을 이제 출범시키는데, 이 빅히트가 출범할 때만 해도 조그만 그런 기획사였습니다. 조그만 기획사였는데, 그래서 이제 빅히트가 만들 때 이 방탄소년단이 합석 훈련하는 것도 뭐 지금처럼 좀 멋지는 곳이 아니라 조그만 모텔에서 먹고 자고 라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 세계적인 어떤 그 정말 아이돌 그룹이 되는데요. 이런 것만 보더라도 스티브 잡스나 또는 빅히트를 그 창시시킨 그 뭐 멤버인 뭐 방탄소년단이나 그 방시혁 이런 대표이사들이 아주 그 기발한 아이디어,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설사 자기가 가진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, 처음은 미약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아이디어가 실현됐을 때 어마어마한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 책을 읽어주는 이 남자에서 빵과 관련된, 경제와 관련된 이 책도 여러분이 그 라이온이 지금 여러분이나 라이온이 큰 돈과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에 우리가
행동으로 옮긴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 라이언도 믿고 여러분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처음 소개할 책자는 요겁니다. 세계 트렌드 2019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.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이 이제 해외 외국 시장 개척하는 데 있어서 그 코트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 코트라에서 이제 저는 그 세계 85개국에 그 127개 이제 무역관을 설치하는 거기 이제 수백 명의 이제 코트라 주재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막 그 지금 막 스타트업으로 한참 그 새로운 트렌드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거는 그 사업 아이템 이런 것을 이제 지금 14가지 항목을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읽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정말 생각 기발한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라이온이나 또 이 라이온 TV에서 책을 읽는 남자 요 프로를 청취하신 분이 좀 더 거기다 자기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행동 플랜을 옮겨가지고 만약에 사업한다면 그분도 또 라이언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을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거 다 소개는 하지 않고요. 한 2분의 1 내지 한 3분의 1 정도만 제가 시간을 한 20분 내지 30분 범위 내에서 중요한 내용만 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푸드 음식에 관해서 지금 독일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 새로운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소개시키겠습니다. 먼저 그림부터 하면은 그 노니 주스입니다. 노니는 아마 그 베트남에 여행을 가본 분들은 알 겁니다. 이 노니가 참 건강에 좋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노니를 이제 주스로 독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게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럽니다.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점차 갈수록 이제 그 연령이 높아지는 노령화 사회 되고 나 홀로 흔히 말하는 홈수주의 늘수록 이제 그 자기 건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건강 기능성 있는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노니 주스 같은 이런 게 이제 개발돼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서 뭐 노니 주스를 갖다가 뭐 개발해서 좀 파는 게 어떠냐 싶어요. 근데 문제는 이게 노니가 참 저도 한 2년 전에 베트남 그때 하노이 한번 여행 갔는데 노니가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노니를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화 시켜서 뭐 주스나 음료수를 만들면 이게 참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마침 독일에서 이제 노니 주스 이런 것들이 시판되어 팔리고 있다고 그러네요. 그리고 자외선 뭐 살균 처리 우유 아마 우리나라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외선으로 살균 처리하는 우유가 이제 팔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습니다. 뭐 새우로 만드는 어떤 그 남극해에서 잡힌 특이한 새우로 만드는 어떤 건강 어떤 알약으로 만든 것 이런 것이 이제 독일에서 팔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소개시키고자 하는 것은 여기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?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니고요. 이 햄버거에 보면 이제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고기는 이제 고기 보는 패티라고 하는데 이 패티가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햄버거에는 뭐 소고기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뭐 얘기했다십니까? 인섹트 버거 이걸 갖다가 소고기 아니라 인섹트 어떤 곤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. 이게 보면 2년 전에 3년 전에 지금 뭐 마야왕이 나오는 그 영화배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서궁 열차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열차 그 영화 내용이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. 그 열차가 이제 막 달리는데 앞칸에는 이제 상류사회 그야말로 우리나라 지나 정말 잘 사는 뭐 부자들이 이제 탄 열차 칸이고 중간에는 중간 계층에 사는 사람이 살고 열차의 제 말미에는 그 가장 못 사는 하류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 사는데
그 상류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반 레스토랑처럼 일반 음식을 먹는데 이제 최고 말미에 있는 사람들은 그 뭡니까 그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막 바퀴벌레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이게 막 그 초코바를 만들어 이게 먹이더라.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제가 좀 여러 가지 느낀 게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곤충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그 햄버거 패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. 제가 뭐 아니 아무리 물 거 없지만 무슨 곤충으로서 무슨 그 햄버거 패티를 만들고 무슨 음식을 만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경에서 제가 한 달 전에 읽은 게 있는데요.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매경을 읽어주는 남자가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그였는데 그때도 앞으로 이제 곤충이라는 것이 앞으로 그 인류의 지구의 그 인구 지금 한 40억인가요? 엄청난 그 지구의 인구의 앞으로 그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라고 이제 기사 떴는데 문제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좀 그 곤충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요새 어떤지 몰라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메뚜기 있지 않습니까? 메뚜기 같은 걸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이렇게 참기름 볶아가지고 이게 도시락 반찬으로 해서 맛있게 먹은 게 기억나고 또 뭐 서울에 요새도 보면은 뭐 번데기 같은 거 팔지 않습니까? 외국 사람들은 번데기 먹으면 기겁을 하죠.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물론 뭐 외국사처럼 번데기 못 먹는 사람이죠. 번데기 그게 참 고단백질이란 말이에요. 그것도 일종의 곤충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곤충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곤충 까주고 어떻게 그 먹는 식량을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곤충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편견만 없애버리면 앞으로 이 곤충이 앞으로 그 식량 무궁무진한 그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미래의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곤충이 또 가축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는 가축에 비해서 100분의 1 정도의 온실가스만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을 또 보호할 수 있고 곤충은 또 뭐 소 같은 거 우리가 소도 보면은 소는 먹지 않습니까? 소 뭐 같은 거 잡아먹고 닭 같은 거 잡아먹는데 그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막 저보다 큰 덩치 소가 막 그 울에 갇혀가지고 억지로 막 그 비육시켜서 먹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참 비인간적이죠. 소를 억지로 살찌워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또 뭐 얼마 또 비인간적으로 뭐 교사라든지 뭐 이렇게 또 죽여가지고 우리가 또 뭐 맛있게 스테이크에 또 먹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곤충을 음식으로 만든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좀 끔찍하죠 사실은 관점이 달리 생각하면 그래서 이 곤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 생각을 좀 배워야 된다. 그러면 이 곤충을 이용해서 앞으로 그 엄청난 먹거리 사업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벌써 12분이네요.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. 뭐 독일 역시 독일 얘기인데요. 여기 보면은 막 그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뭐냐면은 그 풀이형 뭐 한자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고 되면 될수록 이제 음식을 젊은 사람처럼 이렇게 막 씹으면서 느끼는 식감 이런 거 이제 못 느낀다는 거죠. 그래서 치아도 망가지고 요즘 뭐 저희 그 동료 직원도 보니까 저 같은 50대 중반에 벌써 임플란트로 다 해가지고 뭐 고기 같은 거 맛있는 거 씹지를 못하더라고.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행복 중에 하나가 그 먹는 씹는 거 즐거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성실하기 때문에 이런 그 노인층들 또는 치아가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양은 그 원래 그 뭐 소고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잘 씹히는 그러면 풀에온 이제 그런 음식이 독일에서 지금 한참 또 오르고 있고요. 이게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은 잘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. 풀에용 그러니까 모양은 그야말로 딱 보면은 마치 진짜 뭐 음식처럼 보이는데 씹으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치아가 좋지 않다고 씹히는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나라도 좀 한국화시켜서 팔면은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요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어레이지 식품 뭐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. 여기 보면은 생긴 거는 위에 보면 초밥처럼 생겼는데 이게 요 밑에 깔린 게 실제로 밥이 아니고 무라고 합니다. 무 그 생채할 때 무 김장할 때 들어간 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요 밑에
일본 라면인데 실제로 이 라면에도 면이 아니라 딴 게 들어간다. 왜 그러냐면은 이 탄수화물이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이게 그 비만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. 이 비만 되면은 이제 또 비만뿐만 이게 당뇨 이런 거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초밥에 살 대신에 이제 뭐 무를 넣어가지고 만든 스시 또 라면에서도 면이 없는 라면이 만들어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고. 그 다음에 새로운 다이어트 뭐 식품가에서 저항성 전분 요 보이지 않습니까? 여기도 보이는데 저도 최근에 그 TV에서 봤는데 요새 뭐 저항성 전분이라 해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. 이게 뭐냐면은 저도 지금 요즘 좀 다이어트 중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몸무게가 한 86 이렇게 많이 87은 하는데 저도 지금 키가 1m 78인데 건강 진단을 받으니까 키가 한 78cm 경우에는 몸무게가 한 80kg 나온 거지 정상이라면 그래서 지금 86이니까 한 6kg 정도 빼야 되네요. 근데 이게 참 생각만큼 힘들더라고. 저도 뭐 엄청나게 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. 나중에 다이어트 성공하면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제가 라이온 TV에 뭐 책을 읽는 남자가 아니라 살을 빼는 남자를 한번 제가 또 독자적인 코너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소개시키고 싶은 그런 그 테마인데요.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이제 TV에 그 매경 TV인가요? 뭐 엄지의 재앙인가 그게 보니까 나오더라고. 이게 뭐냐면은 그 잡곡밥을 만들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잡곡밥을 만들 때 그 뭡니까 전기밥솥 하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갖다가 한 숟갈 정도 넣어가지고 이제 밥을 하게 돼가지고 밥을 한 다음에 이 밥에다가 하면 오일로 코팅을 하는 거죠.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밥이 되면은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이제 한 하루 정도 이렇게 냉장고에 냉장시키면 뭐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탄수화물이 이 속에서 다 이게 흡수되면은 이게 이제 살과 뭐 비만으로 되는데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지금 한참 떠오르는 어떤 그 식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 뭐 슈프 보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만약 저항성 전분이 비만 치료에 효과적이라면 저항성 전분이 들어가는 그런 식료품을 개발하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지금 저항성 전분 밥을 지어서 지금 한 4일째 먹고 있는데 변이 참 그 좋게 나오더라고요. 아주 그 황금처럼 좋게 나와서 앞으로 그게 좀 저항성 전분으로 지어진 그 밥이 성공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 빼는 남자 라이온에서 독자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일본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일본 나우에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빌려드립니다.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을 빌려드립니다. 지금은 그 공유 경제가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물건을 개인적으로 이제 소유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쓰는 그런 공유하자.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의 우부 산업이지 않습니까? 동남아에서는 그랩이고요.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. 일본에 보면은 뭐 시골에 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별장 보면은 이제 막 일본에도 노인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막그 주인 없는 그 별장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러면 그 잘 지어놓은 그 별장들이 비어 있고 그 별장이 막 그 세월이 되면은 노화되고 이러면 그 참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 보면 아깝지 않습니까? 그래서 또 도에지 사는 사람들은 그 별장을 또 따로 사는 거는 좀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리조트라든가 뭐 이런데 뭐 가면 너무나 그건 좀 시상하고 그래서 시골 별장 같은 데서 한번 또 생활하고 싶은 도해진의 그 수요와 시골에 별장을 갖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관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니즈 그런 거를 합치시 가지고 비어 있는 그 별장을 어떤 회사가 그걸 대행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이제 그 뭐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강원도 뭐 삼척 지역에 어느 별장을 이용할 수 있다. 그걸 딱 누르면 그걸 갖다가 뭐 날짜 같은 거 해가지고 비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아이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.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경산도 전라도 같은 경우에 별장이 아니라도 시골 농가 같은 경우에 막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고 그러죠. 그래서 라이온도 그런 생각해봤습니다. 시골에 있는 뭐 대한민국의 시골에 있는 뭐 꼭 별장이 아니라도 농가지만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멋진 그런 그 뭐 1박 2일 정도 도인들이
차 몰고 와서 잠깐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번 관리를 대행해 주면서 도해지에 사는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로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마치 일본에서 이런 게 시행되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요 우리 식구를 빌려드립니다. 해로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? 개. 제가 저 아들이 참 재밌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 군대가 있습니다. 지금 뭐 인천에 저 7사단 있는데 참 제가 그 아들을 참 사랑합니다. 그 아들이 참 저는 그 혈액형이 좀 뭐 B형이고요. 보통 B형 싫어하는 남자 이렇게 떠오르는데 약간 B형들이 약간 좀 리버럴합니다. 생각이 좀 기발하고 또 딴 사람 보면 완전 그 골 때리고 어떻게 보면 크레이지 보이 좀 미친 사람 같은. 근데 그 생각 아이디어가 참 번쩍이 이제 B형이 특히 잘 보면 좀 자유분방하고 뭐 지못대로 날뛰는 그런 성격이기도 한데 제가 보는데 저는 그렇다고 오리지널 B형은 아닙니다. 약간 아버지가 O형이고 엄마 B형이기 때문에 O형이 피가 섞인 이제 B형인데 제가 보더라도 오리지널 B형들은 제가 같은 B형이지만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남자 여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뭐 혈액형 중에 이제 한참 옛날에 떠오른 그 있지 않습니까? 싫어하는 남자는 B형이요. 제가 같은 B형 보더라도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O형 피가 좀 섞기 때문에 오리지널 B형은 아닌데 B형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. 아주 기발하고 획기적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좀 사회화가 덜 된 그런 좀 감당이 힘든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약간 B형이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또 전형적인 A형이란 말이에요. 착한 남자 하면 A형이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 또 가장 많은 혈액형이 좀 A형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대한민국에 참 지금 아이고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에 지금 그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가구가 사람 수가 1,000만 명이랍니다. 1,000만 명.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1,000만 명.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, 남한 인구가 3천만 명인데 그러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고양이가 개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.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.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좀 키우다가 좀 실증이 난다든가 또는 개 고양이 키우기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든가 또 개와 고양이가 나중에 뭐 노인이 돼가지고 뭐 기타 등등으로 또 버리는 고양이나 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아들한테 얘기한 거죠. 사랑하는 아들아, 내 생각 말이야. 고양이는 그렇고 개에 대한 임대하는 게 없다.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? 우리가 뭐 중요한 뭐 세탁기나 뭐 안마 기라든가 뭐 자동차 같은 거 렌탈 하듯이 애완견도 좀 렌탈하면 어떨까? 큰 돈을 벌지 않을까? 왜냐하면 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일주일 뭐 예를 푸들개를 봅시다. 푸들개를 일주일 빌려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만 원 치고 2주 빌리면은 두 배는 6만 원. 한 달 빌리면 뭐 10만 원. 그리고 한 달 정도 개를 뭐 빌려가지고 이제 놀다가 뭐 싫으면 한 달 후에 반납하는 거. 한 달 키웠는데 나는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데 좀 뭔가 자신감 있다. 이 정도면 내가 키울 자신 있다 하면은 그때는 완전히 그 빌렸던 개를 완전히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. 제가 이걸 왜 생각하냐면은 아까처럼 1,000만 명의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엄청난 그 개와 고양이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. 그 개와 고양이의 그런 원성, 원한,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뭡니까 허탈감, 뭐 개가 고양이가 뭔가 인간에 대한 무슨 배신감, 슬픔을 갖지 않겠어요? 개가 늘 버림받은 개와 고양이의 그 눈물이 참 엄청날 겁니다. 그런 눈물들도 구제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와 고양이를 좀 임대를 하면은 키우다가 이제 식상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완전히 소유했다가 돈 주고 샀다가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키우다가 실제 나면 렌트하는 회사한테 반납하면 된다 이거죠. 그리고 또 정말 한 달 정도 키우다가 또 자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자기가 돈 주고 사고 그걸 얘기하니까 아들 녀석이 A형이 아들 녀석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. 아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야. 왜 하니까
걔는 사람이 아니냐고. 왜? 그러니까 아빠는 만약에 자기하고 같이 키우다가 나중에 내가 늙어가지고 아들인 자기가 나를 갖다 버리면 아빠 어떻게 생각하냐고. 걔도 똑같이 사람 같은 감정 갖고 있는데 좀 키우다가 말이야. 무슨 뭐 임대하듯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. 막 애가 버럭버럭 하려는 애더라고. 내가 고개를 깎던 거는 거야. 괜히 아들한테 내가 이상한 얘기해서 아버지로서 재미 깎이는 얘기했나 싶었는데 아니다. 그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제 개를 빌려주는 임대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곤충을 갖다가 뭐 인섹트를 해가지고 뭐 햄버거 패드 만들고 뭐 미래 식량을 대체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데 이것도 곤충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으면 영원히 그 곤충을 못 먹는 거예요. 사실은 이 개에 대해서도 항상 이 개는 사고 죽을 때까지 개와 사람은 동고동락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한다면 개에 대한 애완견에 대한 또는 애완고양이에 대한 뭐 임대 사업 이런 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. 사실은 그것도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 차라리 개를 버릴 바에는 임대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개나 고양이에 의해서 좀 더 인간적으로 배려해 주는 거다. 그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 요새 얼마나 좀 뭐 실업 문제, 청년 실업 문제에 얼마나 좀 민감합니까? 좀 그러면 청년 중에서도 개나 고양이를 사는 사람들이 이런 렌터 사업하면은 개 고양이에도 돈 되고 또 좀 뭐 어린애들 중에서 그런 어린애 중에서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자기 자식 키우고 싶은데 뭔가 사전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.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로 또는 2주 단위로 잠깐 빌려서 좀 개나 고양이가 놀게 해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도 좀 홀가분하게 해줘. 그래서 이게 한다면 이게 엄청난 대박이 될 사업이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 프로 보시는 라이언 TV 팬들 또 시청자들의 편견,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. 항상 문제는 고정관 편견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. 사실은. 자, 다음 아이디어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26분이네요.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얘기인데요. 이 그림 보이는데 인도에서 이제 약을 앱으로 이렇게 몽골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앱으로 이제 신청하는 거 약을 갖다가 이제 약국에 조제해 가지고 이렇게 배달해 준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는 지금 각종 뭐 약국과 관련된 또는 병원 관련된 의료 관련법이 이런 걸 다 허용하고 있지 않아 참 문제인데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 버디라는 뭐 이런 게 있는데요. 약을 갖다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그걸 갖다 이제 배달해 준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환자 같은 경우에 약국에 가기 힘든 사람 같은 경우 원거리에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주문하면은 그 약을 조제해서 배달해 준다고 그럽니다. 이게 참 어떤 뭐 획기적인 거죠, 사실. 이것도 그 기존의 이제 의료적인 사고나 약국적인 운영 사고 방식하는 고정관념을 사로잡힌 사람 같은 경우에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에 정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소득주도 성장론 해가지고 남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자꾸 지금 본래 의도와 다르게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경제 실업 문제도 생기고 고용도 떨어지고 이럴 때 결국은 이제 규제를 완화하자.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라든가 새로운 산업을 이제 먹거리 산업을 산출한 것을 계속 가로막는 것이 이제 법과 규제란 말이에요. 이 규제를 없애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없애버릴 때만이 이게 창출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까 그 곤충을 이제 먹거리 산업을 한다든가 고양이 개에 대해서 임대 사업을 하자든가 이것도 사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릴 때만이 가능한 사업이란 말이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게 이런 거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무슨 그 연장 도구도 있고 여기 뭐 정원에서 뭐 이렇게 좋은 가공도 나오고 각종 이제 서비스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획기적인 그 사업 아이템인데요.
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혼자 있다 보니 뭐 그 청소를 누가 좀 회사 동안 좀 대신에 해달라든가, 안 그러면 집에 뭐 배관이라든가 수도 파이프가 막 고장났다든가, 또 전기 같은 거 고장났을 때 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. 이런 걸 누군가 와서 대신 좀 고쳐준다든가 청소를 해준다든가, 안 그러면 뭐 밥 빨래 같은 걸 좀 대신 해주면, 이런 걸 갖다가 물론 지금 뭐 도우미 아줌마가 와서 뭐 반찬이라든가 청소를 뭐 간단히 해주면 이런 건 있는데, 이걸 토탈 서비스로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에 뭐 가장 많이 하는 뭐 세탁이라든가 뭐 반찬이라든가, 안 그러면 간단한 무슨 그 배관이라든가 파이프 고장한다든가 뭐 무슨 배달한다, 종합 그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딱 설치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은 거기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갈수록 같이 뭐 패밀리를 형성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, 혼자서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. 혼자서 다 해결을 못 한단 말이야. 그러면 홀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를 해결해 줘야 된다. 그래서 그는 종합적인 그 대행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그걸 운영한다면은, 그 사람은 정말 스티브 잡스 못지않게 엄청난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누군가를, 이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, 라이온 TV에서 이 아이디어 영감 얻은 사람 바로 실천 오십시오. 먼저 실천 오긴 사는 당신이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, 바로 부자의 반열, 슈퍼리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. 기회는 먼저 잡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. 아이고, 벌써 31분이네요. 오늘 좀 많이 좀 하고 싶었는데요. 시간 관계상 요까지만 하고요. 오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일본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 사업인데, 여기 이제 포도 가수원이라고 합니다. 포도 가수원. 포도원을 여기에서 이제 막 결혼식도 올리고 각종 파티도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. 이건 뭐냐면은, 일본에 후쿠오카라는 지역에 보면은 오카카기촌이라는 곳이 있는데, 여기 보면은 뭐 가수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여기도 그 일본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제 그 노인화가 되다 보니까, 농촌에 보니까 그는 그 농가를 벌이는 사람도 많고 포도밭이랑 가수원을 벌이는 사람이 많은데,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도밭에서 그 결혼식 웨딩을 한답니다. 그래서 끝나고 나는데 거기서 맛있는 포도를 먹으면서 좀 그 인상적인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걸 기획하는데,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천연 농산물 같은 걸 갖다 이런 식으로 뷔페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. 여기 보면 이 포도밭 밑에다가 테이블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이색적인 야외 이제 결혼식 올 수 있도록 합니다. 여기서 이제 일본에 막 대박을 쳐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뭐 제가 일전에 그 포천에 갔는데, 포천에 보면 캠벨 포도가 참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멋지게 그 디자인해서 야외적으로 좀 결혼식 한다든가, 아니면 꼭 뭐 결혼식 아니더라도 뭐 각종 해감이라든가 무슨 그 동문회 파티 같은 걸 갖다가 포도를 먹으면서 한다든가, 안 그러면 그 주변에 포도밭이 아니더라도 뭐 전국에 보면 또 뭐 가수원이 많지 않습니까? 복숭아 가수원, 뭐 사과 가수원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더 단지에 그걸 갖다 뭐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뭐 농협 통해서 더해지 파는 게 아니라, 그 자체 속에서 어떤 각종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더해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좀 더 이색적인 그런 이벤트도 할 수 있고, 농가는 농가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마지막 하기 전에 좀 아쉬운 건데요. 요거 하나만 다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좀 그렇지만, 여기 보면은 지금 그 홍콩에서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거 보면은 그 세탁방인데 커피 앤 론드리로 돼 있죠.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, 우리나라도 뭐 빨래방이라고 이게 있는데, 이거 빨래하다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기다려 보면 시간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홍콩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커피 앤 론드리에서, 그러니까 세탁방이 동시에 그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 방으로 이렇게 같이 이용하면서 참 장사가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빨래방인 그 론드리 샵도 이렇게 멋지게 좀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게 해가지고 뭔가 카페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해서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에
시간도 이렇게 커피를 팔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판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. 이게 뭐 우리가 뭐 기존에 뭐 세탁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빨래방이 많은,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건조기가 빨래 세탁기만 건조기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죠. 특히 그 나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사는 사람들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건조기까지 갖다 놓을 그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. 지금 오피스텔에 보면은 그 세탁기는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건조기까지 넣을 공간이 안 된다. 그래서 지금 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빨래를 밖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. 그래서 건조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건조기가 이제 뭐 혼수 필수품이 될 정도로 공기청정기와 마찬가지. 그래서 세탁방에다가 건조기도 이제 어느 정도 설치하고 거기다가 뭐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코너까지를 만약에 만들면 부업으로 만약에 그 염두에 두고 있는 라이온 그 시청자가 있다면, 팬들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좀 업데이트 시키면 사업이 괜찮게 되지 않을까. 안 그러면 거기다 간단한 뭐 북 코너를 만든다든가 커피 코너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홍콩과 다르게 한국적 스타일로 업스테이된 그런 그 론드리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에 나머지 시간 제가 좀 더 요약해서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데, 여러분이 오늘 제가 그 라이온 TV의 책을 읽는 남자에서 그 책 경제 빵의 문제와 관련된 그 책을 제가 처음 소개했는데, 여기서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좀 궁금한데요. 만약에 제가 오늘 읽어준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멋진 사업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얻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에 옮기기 바랍니다.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,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? 돈이 있느냐 없느냐, 뭐 금수저냐, 금수저로 태어나냐, 흙수저로 태어나냐, 이게 아니고요. 흙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자 된 사람이 아까 제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금수저,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.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그 자동차 뭐 공장의 그 외판인가 자동차 그 파는 거 세즈맨이었다졌습니까? 그 스티브 잡스는 아다시피 또 사생아로 태어나지고 버려졌는데 그 자동차 세즈맨은 양아버지가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양아들 받아들여 키운, 그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친다면은 그 뭐 흙수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. 근데 스티브 잡스가 그 아까 창업을 갖다가 아버지 그 창고에서 해가지고 애플사를 창업해 엄청난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거는 여러 스티브 잡스 아이디어 기반한 아이디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. 이 TV를 보시는 분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금수저가 아닌데 금수저지 않은 흙수저, 한평생 흙수저밖에 살 수 없어, 해를 줘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이럴 게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고. 저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흙수저는 아닌 것 같고요. 저는 아마 뭐 대구에서 한 구리수저 정도로 태어난 것 같아요. 은수저는 아니고 은수저와 뭐 동수저 그 사이에 태어난 것 같은데, 뭐 동수저는 흙수저 뭐 그게 그거죠.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? 그래서 자기가 흙수저 뭐 동수저 태어났대서 뭐 조상을 탓하고 대한민국을 탓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 라이온 TV를 보면서 멋진 아이디어를 앞으로 제가 계속 빵빵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제공할 겁니다.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 적으로 체질화 여러분화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행동을 옮기십시오. 그러면 특히 이 라이온 TV를 보시는, 책을 읽는 남자 이 프로를 보시는 분이 20대 30대라면 40대로 좋습니다. 50대라도 20대 30대 같은 그런 패기와 열정을 갖고 행동을 옮긴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부자가 될 수 있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그래서 꼭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라이온 TV의 팬이 되고 시청자가 되기 바랍니다.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발췌해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